예, 안녕하세요, 민구님. 또 뭡니까? 아, 긴급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네, 저희가 그 무재고 위탁 판매잖아요. 네. 그러면 택배 계약이나 이렇게 택배 같은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끔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인데, 당연히 제 영상 메인이 무재고 이제 대량 등록 위탁 판매잖아요. 저걸 좀 저만의 이제 용어로, 우리만의 용어로 무재고 가공 대량 등록 위탁 판매지만, 그래서 당연히 무재고고 요 전체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당연히 주문이 들어오면 우린 도매 사이트에 주문을 넣고 배송을 도매 사이트에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내 물건도 안 보고 물건을 파는 거고, 판매가 되면 당연히 수익을 얻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가끔은 우리도 되게 막 쉽다 이렇게 막 홍보성으로 영상을 찍긴 하는데, 그렇다고 택배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언제 필요하냐면 반품 때문에 필요해요. 이제 초보 분들이 좀 많이 하는 거긴 한데, 이제 되게 꼼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보통 추천하는 게 막 재고 있는 도매 사이트를 추천하는데, 반품지를 해당 도매 사이트로 해놓으면 물론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이것도 매출이 늘어나고 셀링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반품지를 모든 도매처마다 제품마다 그때마다 툴마다 만져가면서 계속 수정하는 게 어려워요. 차라리 그 시간을 세이브해서 상품을 늘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반품이 내가 정한 반품지로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냥 반품을 요청해서 소비자가 그냥 사업장 주소로 그냥 보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원치 않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내 사업장으로 반품이 올 때가 분명히 생긴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터뷰 갔을 때 사무실 앞에 보면은 반품 택배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예리해. 맞아요. 그게 그분 당연히 사무실 우리 가봤잖아요. 재고가 한 개도 없었죠. 근데 문 앞에 이제 당연히 도매 사이트 반품이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이미 매출이 이제 2천 넘어서 우리가 삭발 안 하고 돌아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고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제 반품이 어쩔 수 없이 생기니까 무재고 대량 등록 위탁 판매도 택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물건들을 물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내가 쓰거나, 두 번째 당근에 팔거나. 반품 받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가격을 비교해 보는 거지. 여기서 택배로 보냈을 때 비용 이런 게 있어서, 오늘은 그러면 제가 한번 택배에 관해서 성장 단계별로 택배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 한번 쫙 읊어 드릴 테니까, 지금 본인 단계에서 어떤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나중에는 계약까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은 꼭 한번 쭉 보셔놓으면 두고두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매출이 서서히 올라요. 무재고로 시작하더라도 매출이 오르면 아까 말한 대로 반품이 무조건 내 사무실로 무조건 그 어떻게 막고 하더라도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면 내 사무실로 반품이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어차피 돈을 버는 거니까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직접 쓰거나 직접 파는 게 아니고 진짜 택배로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 라떼 얘기를 하면 너무 옛날이긴 한데, 저 때를 얘기해드리면, 우선은 제가 셀링을 할 때는 안 믿기시겠지만 동네 방방곡곡 편의점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편의점 택배가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정말 셀링하기 최상의 시절, 최상의 시대에 셀링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썼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직접 가는 겁니다. 반품들이 하나둘 쌓여요. 이게 하나씩 해도 되지만 조금 모아서, 당연히 모아서 가는 게 맞겠죠. 도매처별로 다시 보내야 되니까 그때마다 카트 하나 사가지고 돌돌 싸서 우체국이라던가 근처 택배사 대리점을 직접 가서 수기로 송장을 쓰죠. 이렇게 해서 도매 사이트에 보내고 송장 정보를 가지고 도매 사이트에 신청해서 적립금을 환수받고, 이게 실제로 지금도 할 수 있는 첫 번째 제일 단순한 방법입니다. 이게 방법인데, 당연히 여기에서 단점은 직접 가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 상품 수를 늘리면 돈이 되는데 직접 시간을 들여서 택배사 대리점 그리고 우체국을 가야 된다는 게 단점이고, 또 단점은 비용이 비싸요. 여러분 우체국 택배 써보셔서 알지만 조금만 커져도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도매 사이트에서 보통 3,000원 받는데 그냥 하나 보내셔도 보통 한 4, 5천 원 받을 거예요. 게다가 부피만 커져도 더 받고.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내가 쓰거나 뭐 버리거나 팔거나 많이 하는데,
이 양이 많았을 땐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두 번째 방법, 아까 말한 요즘 그냥 둘러보면 보이는 편의점. 이 둘러보면 정말 반경 100m 안에 대부분 요즘 편의점이 있는 세상이고, 그 편의점들이 경쟁이 붙어서 택배를 굉장히 저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택배사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접수해서 가도 되고, 편의점 가가지고 하나하나 입력을 해도 돼요. 편의점 택배 사이트 가면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도 가능하거든요. 제품 정보를 넣고. 그렇게 하면은 장점이 생기는 게 거리가 가깝다. 그리고 작았을 때의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당연히 계약이 안 돼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편의점 택배 단점은 저도 해봐서 아는데, 부피가 조금만 커지면 갑자기 확 비싸져요. 정말 요런 녹음기 같은 작은 것들은 정말 편의점 택배 쓸만해요. 한 2,000원이면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괜찮은데, 조금만 커지면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비싸지고, 큰 박스가 돼 이러면 진짜 비싸집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야 될 게 이제 실제 택배사 계약이죠. 택배사 계약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매일매일 내 사무실로 와서 직접 가져다 줍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계속 상품만 준비하면 돼. 시간 돼서 알아서 와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나 해주지 않으니까 제가 1번과 2번을 얘기 드린 거겠죠. 이제 택배 계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기준점을 그냥 확고하게 정해드릴게요. 택배 계약할 거면 최소한 하루에 보낼 물량이 100건은 돼야 됩니다. 100건이 됐을 때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재고 대량 등록 위탁을 판매하다가 벤더가 된다던가 도매 사이트를 차렸을 때 실제 계약을 많이 하는 경우고, 무재고 대량 등록도 매출이 정말 많아졌을 때, 반품이 매일매일 들어오면 계약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아요. 100건이 안 되는데도 계약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냐? 있습니다. 그것도 요즘 상황과 좀 맞물리는데, 요즘 들어보셨겠지만 지식산업센터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주변에 그게 너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제 소위 옛날에 말하면 아파트형 공장인데 요즘 이름이 좋아져서 지식산업센터예요. 거기가 뭐냐면 같은 건물에 수천 개의 사업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곳들은 특정 업체가 택배가 많다 보니까 거의 매일매일 모든 택배사 담당자분들이 그 건물에 와요. 내가 그 건물에 사무실을 쓰고 있다? 그러면 생각보다 저렴하고 수량이 몇 개 안 돼도 한번 연락해보면 됩니다. 계약을 해주고 매일매일 와서 가져가 줍니다. 수량이 얼마 안 되는 위탁, 무재고 위탁셀러라면 그런 곳을 사무실로 전략적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죠. 그리고 공유 오피스도 비슷한 개념이고요.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여러 개다 보니까 택배사랑 계약을 맺어서 좀 더 저렴한 요율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내 반품을 해결할 때 반품을 위해서라도 창업센터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공유 오피스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시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러면 도매 사이트를 차리고 내가 재고를 가져갔을 때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끝까지 썰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100개가 됐어요. 나 이제 100개 돼서 계약을 맺을 거야. 계약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PD님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한번 택배 오시는 택배 기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오, 그건 정말 좋은 팁이고, 택배도 구조가 좀 다릅니다. 본사가 있고 대리점이 있어요. 요 구조를 알아야 돼. 진짜 본사 직영 담당 기사님이 있고, 본사에서 이제 대리점이라고 하죠. 대리점은 그 물량만 소화하고 같은 택배사 라인을 쓰는 거긴 한데, 본사 직영이 있고 대리점이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본사에서 당연히 모든 가격을 정하니까 본사랑 계약하면 좀 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본사와 대리점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피디님? 본사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우리 기사님 보려나? 제가 본사긴 한데 대리점만의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본사는 전국의 대리점들이 또 물량들을 다 합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들보다 본사가 싸게 해버리면 전국의 모든 사업자들이 본사만 쓰겠죠. 전국에 있는 대리점들이 다 물량도 관리하고 기사님들도 관리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사는 절대 대리점보다도 싸게 해주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리점은 이게 유튜브로 나와도 되나? 대리점 점장님이 있을 거잖아요. 점장님께서 물량이 많으면 살짝 뒤로, 그게 대리점은 솔직히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돌아가면 저는 이제
의리가 있어요. 처음 의리가 있다 보니까 그분과 계속 하고 싶어서 이제 뭐 가격이 조금 더 나가도 거길 쓰고 본사도 계속 쓰는 건데 처음 돌아간다면 대리점을 할 거고 대리점 그냥 다짜고짜 가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해주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가격이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내가 이제 계약을 맺어야겠다 싶으면은 우선 네이버 카페를 찾아가세요. 네이버 카페 중에서도 뭐 당연히 제가 활동하는 카페긴 한데 뭐 제 카페는 아니니까 셀러오션 제일 유명하거든요. 셀러들이 정말 많이 모인 카페인데 거기에 가면은 보통은 제가 가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항상 매출이 안 나와요. 뭐 안 되겠어요. 이거 진짜 다 사기예요. 막 이런 말들이 많아서 그런 거 보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택배 정보를 얻을 때는 정말 좋습니다. 거기 가면은 전국의 모든 관할 택배 대리점 기사님들이 홍보성 글을 올려놔요. 서대문구 얼마 해드립니다.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바로 전화해서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 진짜 100건이 넘어가면 계약을 보통 해줘요. 물론 단가가 처음부터 몇만 건보다는 비싸겠지만 그 시간 대비 훨씬 좋죠. 매일매일 찾아와주고 하니까. 그래서 100건 기준이면 계약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요율은 아직까지는 비싸다 라고 보시면 되고 본사와 대리점이 있다면 저는 솔직하게 대리점을 선택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계약을 그냥 하면 되냐? 그럼 생각 없이 그냥 단가 맞으면 하면 되냐? 라고 하는데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택배 계약을 할 때는 첫 번째 당연히 단가가 중요하죠. 이제 다른 택배사 그리고 아까 카페를 제가 가라고 했었는데 카페에서 시세를 보는 거 댓글에 좀 말해주거든. 저는 얼마 했어요. 저는 얼마 했어요. 이런 게 있어서 요 정도 물량일 때 이 정도구나. 시세를 파악해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은 써야겠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걸 물어봐요. 택배사 어디가 좋아요? 당연히 이제 설문이나 이런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우체국이 1등이고 뭐 나머지 비슷한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는 다 비슷합니다. 얼추 다 배송도 잘하고 보상도 잘해주고 크게 상관없고 그냥 본인에게 맞는 지역에 맞는 뭐 친절하신 관할 지역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100건 넘으면 해준다. 요걸 잡고 가시고 고려해야 될 거는 요즘은 사실 보상을 잘해주냐 안 해주냐 이게 중요한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진이든 대한통운이든 우체국이든 요즘은 다 그냥 약간 규정에 맞게 얼추 잘해주세요. 이것도 이제 지금 고려하지 마시고 처음에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땐 송장 프린터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거를 안 주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 네이버에서 최저가로 중국산 그 X 프린터가 사야 돼요. 따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솔직히 공짜로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잘 얘기해서 앞으로 이렇게 쭉쭉 성장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송장 프린터를 주냐 마느냐 그걸 포인트로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송장 프린터와 함께 픽업 마감 시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지역마다 다르고 위치마다 다르니까 내 지역이 운이 좋게 저 같은 경우 정말 운이 좋게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심지어 거의 6시 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은 거죠. 늦게까지 포장해도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때로는 너무 늦으면 제가 트럭에 실어서 직접 가져가기도 했었는데 마감이 늦으면 늦을수록 베스트죠. 그래서 픽업 마감 시간과 택배 송장 프린터를 주는지 안 주는지를 보시고 계약을 하시면 완벽하다. 그럼 이제 계약을 여기로 정했어요. 계약할 때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걸 물어보실 수 있는데 별건 없어요. 사실 이제 샘플 제품 사진이랑 이제 포장했을 때 박스 사진 요 정도 준비하시면 좋고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뭐 사업자 도장 요 정도 있으면 되고 택배를 계약할 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선불과 신용이 있습니다. 이미 이 단어에서 많이들 아셨을 것 같은데 선불은 그때그때 돈을 주는 거고 신용은 당연히 후불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후불로 하세요. 후불이 더 이득이고 나중에 돈을 주는 거거든요. 이번 달 택배 쓴 걸 2월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회전도 좋고 근데 이 신용 계약을 할 때는 또 하나 조금 더 돈이 드는 게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보증보험은 우리 매월 거래액에 따라서 보증보험을 대한통운하고 대한통운 이름으로 가입을 해줘야 신용계약이 된다. 요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택배는 이 정도면 딱 택배가 마스터되는 단계라고 보니까 이제 재고를 가져가시는 분이든 그게 아니든 무재고 위탁을 하시는 분이든 요 전체 택배에 관한 흐름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뭐 어디 가셔도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플랜 짜시는데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뭐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시면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라이브 방송 가끔 하시잖아요. 네. 그거 한번 홍보해 주시면. 라이브 근데 언제 할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점심 때인가요? 뜬금 점심 라이브. 뜬금없는 시기와 시간에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아, 뭐 뜬금 점심 라이브를 가끔 하니까 거기 오셔서 또 그때 또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또 열심히 답변 드릴 테니까요. 구독을 누르고 알림 전체로 해두시면 라이브 때 뜨니까 오셔서 또 같이 대화 나누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택배 계약도 잘 맺으셔서 활용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